내려와. 자, 놔요. 가만히 있어. 쫓아왔어. 뭘 가만히 있어. 꽉 잡아. 그러니까. 자식. 세상의 부모들은 모두가 그 자기 자식만은 예외라고 생각하고 있죠. 호인이라고 하는 그 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없이 전 예외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이곳에 오지 내일이면 한 달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아이가 입을 열 가망은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전혀 절망적인 것만 아닙니다. 재판까지 시일이 너무나 빠듯합니다. 폭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이미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 점만은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 줬으면 한다. 저 우리 말에 중복은 피합시다. 그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법적 증거를 서두르는 나머지 정신감정의 정확도를 허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야 물론 검찰의 위임을 맡아서 소임껏 관찰해서 보호를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은 한 가지 규정 속에 판식을 굳히면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병세의 경우, 특히 처음 발생하는 정신질환의 경우는 그 병의 올바른 원인 규명 여하에 따라서 한 인간을 평생토록 정신병 환자로 굳히느냐 아니면 건강인으로 내세우느냐의 판본이 달려있는 거니까요. 이 관찰이로서 외람된 제 소청입니다만, 그 김벼선 의사님께서 그 네 분께 좀 더 성의 있는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설득을 좀 해주십시오. 그 네 분께서 협조가 부실했다고는 도무지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양친 밑에서도 그런 예는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선 1차적으로 좀 명심해 주십시오. 네, 접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네네, 듣고 있습니다. 그 우리 호인이가 얼마나 착했었느냐 하는 것은 그 저 소년에 의해서 증명이 될 겁니다. 이게 정신착란이 아니고서야 그런 사고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뒤늦게나마 죽은 소년의 동생한테 저희들의 생각이 미친 것은 우리로서는 천우신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건 당일날 걔는 오전중까지, 그러니까 그 사건이 터지기 불과 1시간 전까지 죽은 제 형하고 우리 호인이하고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 네. 오늘 저희 집사람이 몸이 좀 불편해서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일을 종합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전화를 하도록 하십시다. 예. 아이고, 원 지금 이 마당에 저희가 무슨 일인들 협조를 못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죽은 소년의 동생까지 끌어내는 그 심정, 그것만 봐도 아실 거 아닙니까? 예. 멀쩡한 아이 병신 만들지 마세요. 왜 이렇게 언제까지 구관 변명만 늘어놔야 하죠? 최소한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제 아무리 원인 조사를 위한 거라지만 마치 우리 문제 부모처럼 설정하고 들이는 그 신문 태도는 참을 수가 없어요. 여보, 글쎄 그런 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도 이제 변호사 말투 닮아가시는군요. 제 아무리 지옥 속에 빠져도 난 아직 자기 문제를 객관시 못하고 자가당착에 빠질 만큼 아둔하진 않아요. 글쎄, 여보. 당신도 당신이에요. 하하, 여보. 그 당신답지 않게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래? 응? 이 호인이는 아직도 입을 열지 않고 있고 또 사건 현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기로 하지 않았어? 응? 여보. 이왕지사 사건이 이렇게 미궁에 빠질 바에야 그냥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 현장을 피해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형하고 산 지가 2년 됐으니까 호인이 형하고 알게 된 것도 2년 됐겠네? 아니요. 그럼? 봄부터예요. 그러면은 서너 달밖에 되지 않았잖아. 근데 어떻게 태문이는 호인이 형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 서너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 얘기 들었니? 네. 그날 저녁에 호인이 형하고 죽은 형하고 막 싸우대. 넌 호인이 형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니? 응? 좋은 사람이야. 네. 네 형하고 싸우다가 네 형을 죽게 했는데도. 그럼 죽은 형이 호인을 싫어했니? 좋아했어? 그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죽은 네 형의 마음속을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호인이 형이라고 그랬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없어도 하나도 슬프지 않다고. 그 언제 그런 말 했지? 형이 글에 쓴 거 봤어요. 일기장에 형이 써둔 걸 봤어요. 그 글을 아저씨가 좀 볼 수 없을까? 형이 썼다는 그 일기장 말이야. 네.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세상 잘못 만난 탓이에요. 6.25 사변 때문에 내가 그 아들에게 손대기 시작한 게 알고 보면 사고의 시초가 아니에요. 좀 더 일찍 과원 해체 때 대우 녀석을 떼버려야 하는 건데 그것만이 제 실수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녀석 워낙이 착하고 뛰어났으니까 우리가 붙들은 거지.
호인이 교육상 그 뭐 다시 없이 좋은 친구였으니까 말이야. 설마 그렇게 골칫거리로 변하리라고는. 거기서 너무 머리가 비상해서 어릴 때도 때때로 엇나가는 일을 저질리긴 했었지만. 참. 아, 이렇게 빈틈없는 어머니 밑에서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자란 녀석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응? 아, 제 애미애빌 그렇게 무서워하고 즐겁을 하는 그 녀석 그 꼴. 내 차마 당신한테는 얘기를 못했지만 눈을 바로 뜨고는 볼 수가 없었어요. 여보, 병이 달리 병이에요. 그 녀석이 입이라도 열어주었으면 좋으련만. 왜 이러세요? 이번 시기만 넘기면 어디고 좋은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해요. 정 뭐라면 미국으로 데려가든가. 정말 당신 그렇게 비관하시는 걸 보면 호인이요? 때문이 나야 대문이 형. 때문. 형 어디 많이 아파? 나 형 보고 싶었어. 형? 형이 보고 싶었어? 난 여기 있다. 대문아, 네가 날 찾아왔구나. 난 꼼짝 않고 여기 있다. 이렇게 여기. 난 나쁜 놈이야. 난 나쁜 놈이야.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내가. 너무해요. 지나쳐요 방법이. 어떻게 죽은 아이 동생과 그런 대면을 시킬 수가 있어요. 미친 아이 더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여보.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비인간적인 방법이 때로는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호인이는 지금 꽉 닫혀
갇힌 내부 세계에서 뛰쳐나오고 싶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한 달 20일 만에 백 사장님 말씀대로 우린 천우신조를 얻은 겁니다. 다음 한 조목만 좀 더 들어보십시오. 대문아, 너 추워? 아니, 배고프지? 아니. 자식, 너도 네 형을 닮은 모양이구나. 대우는 배고프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난 다 알고 있는데. 바로 그날도 난 짜장면을 먹자고 대우를 끌고 너희 집을 나왔지. 대우는 끝까지 안 먹겠다고 했어. 왜 날 피하지?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니? 난 싫어. 네가 오는 게 싫어. 왜 싫어? 싫은 이유가 뭐야? 내가 학교를 까먹어서. 아무튼 싫어. 야, 네가 나한테 말 못할 게 뭐 있니? 말해봐. 왜 말을 못해? 무조건 싫다. 절대 싫어. 너 정 말 못하겠니? 싫으면 싫은 줄 알아. 내가 널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왜 싫어? 돈도 주고 그러는데 왜 싫으니? 제발 그만해. 돈 같은 거? 돈이 뭐야? 돈 따윈 하나도 고맙질 않아. 난 도둑놈이 아니야. 거지도 아니야. 하나도 고맙지가 않다고. 난 가겠어. 아, 야, 이 자식, 째째하게 너 우리 엄마한테 야단 맞은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서 그러니? 바보 녀석, 너하고 나하고 언제적 친구니? 우리 문제에서 우리 엄마는 떼어내기로 했잖아. 옛날 옛적부터. 야, 넌 누구보다도 우리 엄마를 잘 알잖아. 상관할 거 없어. 난 나고 엄마는 엄마다. 난 요새 너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잔단 말이야. 호인아, 너 똑똑히 듣고 이 자리에서 맹세해.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말어. 날 찾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해. 응? 난 꿈에도 네가 보기 싫다. 네 엄마도 네 돈도 다 싫어. 맹세해. 어서. 정말이니? 임마, 내가 지금 이러는 줄 알아? 알겠어. 그렇지만 한 가지만 얘기해줘. 이유가 뭐? 갑자기 변한 이유가 뭐니? 말해줘. 알았으니 말을 해줘. 말을 해줘. 말하지. 넌 네 엄마의 아들이니까. 잘 있어. 넌 네 엄마의 아들이니까. 넌 네 엄마의 아들이니까. 넌 네 엄마의 아들이니까. 아니야. 엄마다. 넌 이 엄마의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란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지. 너무 두려워할 건 없어. 이나, 이 엄마 말 듣고 있니? 지금까지의 사태를 종합컨대 어머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이 문제의 발단이 되지 않았나 짐작되는데요. 무슨 뜻이죠? 뭔가 제 나름으로 어머니를 오해했거나 어머니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흔적, 그런 사건 같은 것이 밑바닥에 깔리는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집 사람이나 호인이 성질을 모르셔서 하는 소리입니다. 평소에 자기 엄마에 대해서는 절대로 존경과 자랑을 갖고 있는 애고, 그 증거로 아까 녹음에도 들은 바대로 아마 그 녀석이 넌 내 엄마의 아들이니까 라는 그런 모욕적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런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소 그토록 어머니를 자랑으로 알고 있는 애가 왜 그 말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이나, 내가 뭘 잘못했니? 이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줄 수 없겠니? 설마 넌 이 엄마를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너는 언제나 내 어머니 알았어요, 어머니. 넌 그런 애였어. 넌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순종스러운 애였니? 두 번 다시 이 일로 이 엄마를 괴롭히지 마라. 알겠니? 네. 오늘은 그렇게 대우를 돌려보냈다만 앞으로 두 번 다시 무슨 일이 생겼다간 엄마는 그냥 놔두지 않는다. 도둑을 그냥 놔기를 수는 없지 않겠니? 왜? 그 얘기가 몹시 언짢은가 보구나. 어머니, 정말 맹세해요. 제가 한 짓이에요. 전 도와주고 싶었어요. 믿어주세요, 어머니. 대우는 정말 아무 상관은 없어요. 너 그새 말재주까지 늘었구나. 알고 봤더니 여지껏 잘못했다는 말은 말짱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어머니. 정직한 얘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정말 대우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어머니, 대우는 오히려 날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대우를 찾아가는 것조차 싫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우는 공장에 나가고 동생까지 돈벌이를 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엄만 대우를 알고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어머니, 대우는 도둑놈이 아니에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저 앞으로 다시는 나쁜 짓 안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믿어주세요. 너 정말 이상해졌구나. 대우는 이 엄마가 어제 오늘 하는 아이가 아니야. 널 꼼짝 못하게 언제나 손아귀에 쥐고 있었어. 글쎄,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늘 말씀하셨죠. 가난한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고요. 근데 어머니 왜 내 문제에 펑번히 대우를, 그 불쌍한 대우를 엄마 회의에 나가야 한다. 어머니 좀 믿어주세요, 어머니. 얘기해라. 무슨 얘기든 다 해. 이 엄마에게.
태훈 어디 갔어요? 태훈을 찾아야 돼요. 태훈은 날 미워해요. 날 싫어해요. 날 경멸하고 비웃어요. 태훈은 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소리를 쳤어요. 어머니가 옆에 계셨더라면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었겠죠? 어머니, 돈을 주세요. 난 태우를 찾으러 가야 돼요. 어머니, 세상에 제일 가는 길잡이 돈.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머니처럼 살겠어요. 어머니처럼 돈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어요. 어머니처럼. 이나. 어머니처럼이요. 이나. 어머니처럼. 안녕하셨어요, 박사님.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니 어디 불편하시다고 그러더니 웬만하세요? 우리 아이는 지금 어때요? 여전히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인가요? 좀 만나봤으면 하고 왔는데 배려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리 앉으세요. 지금 저 그 뇌파검사 중입니다. 그 웬만하면은 한 2, 3일 후에 만났으면 하는데 왜죠? 그날 이후로 상태가 좀 고르질 못해요. 제가 내 아들을 만난 그날 이후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극이 좀 강했던 모양이에요. 박사님의 선입관도 대단하시군요. 죽은 아이 동생보다 어미가 더 자극이 됐다는 그 논구는 어디서 온 겁니까? 아이고, 앉으세요. 그러지 않아도 저 서 여사님한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앉으세요. 네. 이게 그 정대우 군이 쓴 토막 일기첩입니다. 비록 그 낙서처럼 써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부분이 아주 상세하고 명확해요. 이제 그 서 여사님께서 몇 가지 의견만 저한테 보태주시면은 호인군 치료하는데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 정대우 군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떤 아이였습니까? 아주 못된 아이였나요? 자기 소행에 대한 뉘우침이라도 잡고 있나요? 네, 그 부분이 좀 불명확해서요. 걔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하기가 아주 힘이 드는 이상 성격자였어요. 기분 나쁜 애 어른 같다고나 할까요? 베베 꼬인 아주 삐뚤어진 아이였어요. 걔가 우리 집에 살게 된 거는 제가 고아원을 할 때입니다. 그때가 5살 때였죠. 우리 호인이하고는 1살 차이였지만 국민학교 중학교를 나란히 친형제처럼 같이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는 제가 고아원을 그만두었을 때인데 걔 하나만 예외로 친자식처럼 함께 살았어요. 물론 공부도 잘했지만.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워낙 머리가 뛰어난 아이라 가마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아이를 시켜서 엉뚱한 짓을 저지르게 하곤 했었는데 워낙 우리 아이가 걔를 좋아하고 저 역시 사랑했기 때문에 너그러이 넘겨버렸죠.
왜 그때 그럼 헤어지게 됐나요? 고등학교 진학 직전이었는데 그동안 전혀 소식을 모르고 있던 걔 동생이 그 아이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결국 우린 애써 만류를 했지만 걔는 야학으로 옮기고 동생과 함께 살겠다고 집을 나간 겁니다. 그때 그 헤어질 때 호인군은 어땠습니까? 물론 정이 들 대로 든 사이라 울고불고 야단이었지만 도리가 없었죠. 그리고 1년 후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다. 그 만났던 얘기를 서 여사님께 얘기 안 하던가요? 아니죠. 전 근 반년 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호인군은 그 평소에 일상적인 얘기를 어머님께 얘기를 안 하던가요? 천만에요. 어떤 사소한 일도 빠짐없이 얘기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일기 맨 마지막 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결심을 하자, 결심을 하자. 꼭 이번만은 실천을 해야 한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네가 받을 타격과 혼란을 생각하며 차라리 내가 죽어 없어지는 편이 몇 갑절 쉬운 일이야. 호인아, 용서해다오. 난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어. 도둑누명, 사기꾼, 은혜를 모르는 비열한 인간 모두 다 참을 수 있어. 하나, 결과적으로 나 때문에 네가 부모를 속이고 학교를 외면하고 장차 너희 장래, 너희 일생을 망치고 있다는 너희 어머님 말씀에는 난 너무 슬프고 너무도 절망을 느낀다. 호인아, 이 못난 친구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영영 잊어다오. 그럼 그동안 정대군이 저지른 그 가장 큰 과오라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걔의 말재주, 지능지수는 당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점이 문제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우리 아이 몰래 걔한테 단판을 지으러 갔겠어요. 도무지 속임수라고 모르던 우리 아이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서 가진 수단껏 돈과 심지어는 값나가는 물건까지를 끌어내갔어요. 모든 관심, 생활, 학교까지를 등지게 만들었어요. 무려 6개월 동안. 과장님, 호인이란 아이 오늘 목요극장을 참관하도록 지시하셨나요? 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저 박가은호에게 특별히 내 지시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별다른 말씀은? 그리고 말이야. 네. 그 여태까지의 그 보조 치료자라는 그 임무를 잊어버리고 네. 재빠른 흐름을 쫓아서 그 재빠른 대응, 네. 역할의 전이만을 명심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장은 안 해도 될까요? 그래, 그건 이번에 생략하시오. 네. 나가시오. 네. 아이고, 배 여사님. 네, 그러자한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네, 도착하는 즉시로요. 예, 소극장으로 좀 와주십시오. 예. 오늘 상담은
소극장에서 연극을 보시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환자들의 연극이죠. 네. 그럼 20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꿈속의 헛된 거리, 그리고 이 거짓 나팔은 하늘에서 온 천사가 저질러 놓은 거짓말. 얘야, 도대체 넌 내가 알 수 없는 소리만 하는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아이고, 당신 어서 오세요. 오늘은 모두들 일찍 돌아왔구만. 지금 난 속이 상해 죽겠어요. 왜, 오늘 회의가 있다더니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얘야, 이제 네가 아버지에게 얘기 좀 해보련. 설마 넌 이 엄마를 원망하는 건 아니겠지? 자, 문화야, 이리 앉아.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너도 공부하는데 골치가 덜 아팠겠구나. 얜 공부도 포기했어요. 우리 눈을 속이고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나? 뭔가 엄마의 오해를 사게 됐다면 모르지만 너 또 그 친구와 어울린 모양이로구나. 그래, 그 친구를 집에 데려다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냐? 그러면은 직성이 풀리겠어? 모르겠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니, 그 아이를 어떻게 집안으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당신은 남을 도움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하지 않았어? 그걸 우리 문호에게 보여주고 싶겠지? 보여준다고요? 반평생을 실천하는 사회사업가로 보내온 당신이라는 거, 나도 그 점만은 인정을 하고. 허나 우리 문호에게 너무 점수를 따려고 애쓰지는 마오. 여보, 그 아이는 몹쓸 아이예요. 문호에게 잘못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뭔데? 문호야? 네가 좀 얘기해봐라. 응? 말해. 어서 내 입으로 말을 해. 문호야, 아버지나 엄마가 이러는 것은 너를 비난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문호야. 빨리 말하고, 빨리. 어서 대답을 해, 어서 대답을 해. 말해 어서. 얘야, 넌 어렸을 때 몹시 착했다. 언젠가 책에서 배운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 소년처럼 넌 네 엄마를 그대로 닮겠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러던 네가 그렇게 나쁜 친구를 사귀다니. 가엾은 어머니, 어머님은 나의 천사입니다. 얘야, 정말이냐? 지금 그 얘기? 예, 어머님은 나의 천사입니다. 문호야, 그럼 나에게 맹세해다오. 맹설하뇨? 지금 당장 맹세해다오. 다시는 그 친구를 만나지 않겠다고, 손을 끊겠다고, 거짓말 않고 훔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를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해다오. 맹세하겠어요.
맹세해요. 내가 맹세하겠어요. 난 맹세했어. 맹세는 내 죽음. 난 죽었어. 난 그렇게 맹세했어. 어머니, 난 맹세했어요. 미워하시지 마세요. 얘야, 내가 왜 널 미워하겠니? 제 친구를 미워하시지 마세요. 얘야, 네가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니? 그 아이는 정직하지 못한 아이야. 언제나 정직하지 못했어. 아브라함 링컨은 책 읽기보다는 정직하라고 말했대요. 그래야지. 그래야 하느니라. 난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태호는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어머니 심부름도 많이 해요. 저 벽장 속에 쌓아둔 옷 한 벌 꺼내주세요. 난 태호하고 같이 다니는 게 자랑인데 나하고 태호는 너무 달라요. 부모 없는 어린 것들을 주여 깊고 큰 은혜로서 지켜주옵소서. 기도 중에 이따금 눈물을 뿌리시던 어머니는 늘 태호에게 편지를 씌우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양부모들에게요. 그래서 태호는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는 아주 편지 선수가 됐었죠. 고아들의 생일 날짜를 기록 카드에 적어놓고 태호는 생일 날짜를 알리고, 그리고 선물이 오면은 그 선물을 어떻게 잘 받고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해했는가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러나 어머니, 그건 하나같이 거짓이었어요. 그 글은 오직 어머니의 정직이었을 뿐이에요. 중학생이 되면서 고아원도 문을 닫고 나와 태호는 좀 더 오붓하게 살 수 있었죠. 어머니, 내가 얼마나 태호를 자랑으로 여겼는지 기억나세요? 비 오던 날, 태호가 비에 흠뻑 젖어오던 날, 내가 내 속옷을 벗어 태호한테 입혀주던 날, 어머니,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젖은 채로 있는 태호에게서 그 속옷을 벗기시던 어머니, 얘야, 너도 이 애미가 왜 이러는지 이제는 알아야 할 때다. 얼굴 하나 붉히지도 목소리 한번 높이시지 않던데 그 어머니의 무섭던 얼굴. 그날 이후 난 어머니의 모든 것을 닮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난 태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우리 둘만의 세계, 우리 둘만의 말, 우리 둘만의 정직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요.
꼭 죄 지은 사람처럼 난 그렇게 대우를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머니는 우리를 갈라놨어요. 가까이 찢어놨어요. 그러나 난 행복했어. 난 대호에게 돈을 주고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줬어. 대호는 동생을 사랑했고 그 조그마한 방에서 속가마 하나, 남비 하나 챙겨놓고 같이 밥을 먹고 노래를 부르던 그때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어머니. 얘야, 왜 이러느냐? 응? 르노아르를 아세요? 기도하는 소녀. 그 소녀가 바로 제 어머니거든요. 전 어머니의 얼굴을 꼭 담고 있어요. 큰바위 얼굴에 그 소년처럼